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변동성 하락입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스닥에 가해졌던 수많은 장중 매도의 압력을 모두 이겨내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요게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아시아는 또 갭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막판에 옵션 변동성이 살아있는 채 마감됐기 때문에 변동성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역시 시초가 이후 잠깐 눌림 나왔다가 위로 강하게 415선으로 돌파했고 그 주역은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제 선물 베이시스가 꽤 세게 눌려 있었던지라서 누가 됐든 베이시스를 위로 돌리게 되면 시장이 위로 튈 가능성이 컸죠. 그렇게 강세였던 베이시스가 유지되면서 홍콩 세션 열리고 나서 오전 11시 12분에 지수가 416선도 빠르게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 죽으려던 콜옵션 변동성이 살아나요. 근데 콜옵션 변동성이 살아났지만 이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잔존일이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종가를 관리하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한 옵션 변동성 증가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현물 3,400억 사고 외국인이 선물 5,800억 산 거, 이거 의미가 큽니다. 물론 연기금 매도 261억 나온 거, 이 정도는 거의 매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416선으로 올라가면서 개인이 현물 매도는 얼마나 했느냐? 오늘 6천억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개인 매도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더 많이 남았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과연 410에서 430 구간 사이에 주식 매수로 물린 개인이 과연 420, 430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매수한 물량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털리고 지수가 올라갈 거냐 이건데요. 저는 지수가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도 대단히 어렵거니와 혹여 돌파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매수한 종목은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월 이후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이른바 시클리컬 업종이었어요. IT나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거는 2월과 3월에 외국인과 기관이 줄창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410에서 430 구간에서 거의 20조 넘게 매수한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또 거의 다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종목들이 이른바 시총 상위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아래로 털고 가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그 최근 그 2달간 한 그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매수 중단하고 기존에 잘 달렸던 그 옛날에 그 1월 이전에 그 섹터에 다시 롱을 붙여야 올라갈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물도 올라오면 그냥 매도, 밀리면 매수 같은 역추세 매매로 계속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 하고 유럽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에서 가장 큰 뉴스는 독일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닥스가 드디어 15,000포인트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 변동성은 18포인트대까지 하락했고 정말 모든 게 해피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저는 자꾸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3월이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뽑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부활절 휴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까지는 그냥 증시가 유럽 증시는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는 어떨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통화시장만 놓고 보면 유로가 계속 약세예요. 이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의 그 유로 강세 논리가 지금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허나 채권만 보면 오늘도 미 국채를 끌어내린 것은 유럽 채권이 약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유로화 눌리고 있어요. 따라서 통화시장이 됐던 채권시장이 됐던 증시가 됐던 셋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월말 효과 때문이라고 봐요. 월말에는 각 자산구별로 기존 논리와 동떨어진, 아이고 제가 이 감기가 안 나갖고 코가 굉장히 맹맹한 소리가 나거든요. 병원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다시 얘기 돌아올게요. 잠깐 이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월말 효과 얘기했었죠. 이 월말에는 각 자산군별로 기존 논리와 동떨어진 그 각자의 수급 이슈가 가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머디티 시장에서 오늘 골드, 실버, 카파, 기름 모두 다 빠졌는데 이것도 각 자산이 수급 이슈로 움직인 거지 뭐 오늘 유로가 약세이고 또 채권이 약세여서 커머디티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그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하면 오늘 미국채 하락이 아까 유럽 채권 하락으로 촉발된 거라고 했잖아요. 유럽 채권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 채권이 장중에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미 국채도 비슷한 시간에 장중 바닥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는 미국채가 하락을 다 만회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언더가 나와서 다 만회를 했는데 커머디티들은 이 초반의 하락 이후 반등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하락은 저는 이게 진짜 하락이고 채권은 어쩌면 조만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부터 나스닥 선물 계속 흘러내렸죠. 아시아 세션에서 투자자들이 나스닥 선물 하락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재료, 그러니까 밀황 관련 매물에 관한 그런 해지성 매도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본장 열리고 나서 1시간 동안 나스닥 선물이 거의 뭐 스트레이트 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776.50이라는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근데 저점 찍고 나서는 또 급반등을 해요. 근데 이 급반등이 장 시작하고 나서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이거는 의미 있는 흔들림이라고, 의미 있는 게 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흔들림일 것이고요.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그 장 초반에 저점 찍고 나서 쫙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저거 그래도 1.5% 좀 안 되는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마켓 컨센서스는 눌리면 매수였다. 그런데 그게 추세적으로 들어오진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눌리면 매수였는데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변동성 감소했고요. 또 지금 어쨌든 월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든지 아니면 반대로 큰 하락이 나오는 어떤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래보다는 위라고 보거든요. 내일은 이 바이든이 인프라 관련 투자 발표를 할 건데 이미 시장에는 컨센서스가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일회성 상승이다. 아니면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올라오면 때려야 되는 그런 상승이라고 보고 추세적 상승은 아직 이번 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오늘 금융주 강세였죠. 근데 이건 뭐 아케고스 관련 일종의 안도렐리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눌린 종목들 좀 오늘 반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반등이지 추세 상승 아니다 라고 봅니다. 오늘 뭐 제가 이게 시장 얘기를 미국 세션이나 뭐 유럽 세션이나 특별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월말 효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달리는 건 좀 과한데, 근데 좀 과하게 움직이면 되돌림 나올 법도 한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특별하게 시장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더 이상 특별하게 다룰 게 없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면서 총평하고 제가 전략 제시를 할게요. 그 총평하면 이 월말 월초의 흐름이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급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에 앞섭니다. 오늘 뭐 경제 지표 나온 것도 그냥 다 무시를 했어요. 그냥 오늘 장중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됐었죠. 뭐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09.7 나왔는데 시장에 전혀 반응 없었고 오히려 그거 나오고 나서 시장이 눌렸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꼬인 수급이 풀리는 순간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저는 국채도 저기 마냥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4월부터는 채권 시장이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남아있는 지표를 보면 신규 실업 수당 건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3월 논판 페이롤, 요 세 가지가 아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채권의 언더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로는 채권을 더 이상 누를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오는 이번 주까지는 채권이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뒤로는 채권이 반등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젠 이번 주가 아니니까 다음 주의 생각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채권 롱을 잡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채권 롱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유로 롱을 잡기가 부담스러워요. 커머디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올 만큼 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말 월초 효과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포지션 잡아볼 계획입니다. 코스피는 월화해서 장중에 품매도가 좋은 성과를 냈었죠. 그런데 오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장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은 분기 말 드레싱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죠. 따라서 장 후반에는 개별 종목 싹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콜매도, 그리고 장 후반에는 단타성 품매도 정도로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